네, 이번 시간에는 5장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3장과 4장은 조금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5장부터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과 조금씩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자, 5장은 기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볼 텐데 기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체의 압력, 자,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요. 자, 기체의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아주 고급진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양론, 부분 압력 법칙, 기체 분자 운동론, 이상적 거동에서 벗어나. 자, 이렇게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 정상 대기 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 보통의, 그러니까 뭐 어떤 대기, 어떠한 그 상태, 오존층이든 뭐 성층권이든 그런 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하는지,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상온 상태, 그런 상태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것인지, 자, 그것 따라서 우리가 기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원자, 분자, 기체라는 것 대표적으로 H2, 수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리고 염소, 이런 식으로 있고요. 18쪽 원소, 18쪽의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활성 기체. 자,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 자, 이런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1원자이자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이면서 분자가 되는 물질들. 자, 기체를 보면 대체적으로 주기율 표상에서 대부분 금속인데 비금속에 있는 이런 분자들, 기체 분자들. 자, 기체 분자도 얼마 안 되죠? 자, 얼마 안 되는데 기체 분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체들은 다 기체 분자들이 종류가 별로 없냐?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원자 분자인 것들은 이렇게 5개가 있다라면, 자, 화학 결합을 통해서 예를 들어 NH3 있죠? 자, 암모니아, 이것도 지금 기체가 될 거고요. 저희 수증기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를 표시한다면 수증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CO2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체니까 화합물에서도 기체가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달달달달 외우지 마세요. 자, 25도씨 1기압.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을 25도씨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자, 현재 1원자 분자이면서 또는 동원자, 똑같은 원자들이 있는 것들의 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화합물에서의 기체. 화합물에서의 기체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냐면, 아까 했듯이 CO2도 있겠고요. 그리고 CO도 있고요. 음, 음. 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기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기체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할 때, 선생님이 앞에서 1장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체는 담겨있는 용기의 부피와 모양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니까 용기의 이 뜻이 뭐냐면, 용기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용기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기체는 그러면 똑같은 입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4개, 용기가 이렇게 다르면 똑같은 입자가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부피가 다르다는 건, 이 둘 중에 온도가 지금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영역 자체가 더 많은 공간의 기체 분자수랑
더 적은 공간의 기체 분자수를 봤을 때 더 넓게 되면 당연히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이 벽을 치는 힘 자체가 여기는 얘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기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압력에 의한 영향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의 영향을 우리가 기체에서는 항상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이 없으면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다른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조건이. 자, 기체는 잘 압축될 수 있는 물질의 상태. 자, 그러니까 분자 간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분자 간 거리가 굉장히 멀다.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도 멀기 때문에 압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기체들은 같은 용기에 담겨 있을 때 균일하고 완전하게 혼합,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그냥 균일하게 혼합된다. 자, 기체는 액체와 고체보다도 적은 밀도를 가진다. 그렇죠? 자, 단위 어떤 부피당 질량이라고 봤을 때 단위 부피에 있는 질량들이 당연히 이 거리가 가장 머니까 적은 밀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물리적 특성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기체의 압력에서 자,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압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체는 충돌하는 표면의 압력을 나타낸다. 자, 아까 전에 여기서 위에서 했듯이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표면에 어떠한 벽에다가 부딪히는 힘, 그것을 우리가 기체 압력이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단위 면적에 해당되는 기체 분자가 충돌하는 힘이라고 해서 힘은 뉴턴이고 면적은 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1뉴턴이라고 하면 1파스칼을 의미를 한다. 자, 그리고 1기압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그러면 살고 있는 1기압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자, 1기압은 760mHg, 그리고 760토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당연히 외우는 거는 외워야겠지만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고 싶은데 기체의 압력을 당장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으니까 뭘부터 측정하냐면 대기압부터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기압이 뭔데? 지구의 대기에 의해 가해진 압력. 자, 지구의 대기에 의해서 가해진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0도씨 해수면에서 정확하게 760mm의 수은 기둥을 지탱하는 압력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뭔 소리? 자, 대기압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냐, 내가 산에 있냐 또는 지표면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압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라진다라는 건 뭔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바뀌니까 이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압력이 다 기준을 잘못 잡으면 안 되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을 잡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표준 대기압입니다. 자, 0도씨에서 해수면에서 산이 아니고요. 해수면에서 정확하게 760mm 또는 76cm의 수은 기둥을 지탱하는 압력을 대기압이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기체 압력 얘기가 왔는데 갑자기 수은이 왜 나오냐 이거죠. 맞죠? 기체 압력을 들렸는데 수은 기둥이 나온다. 이상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 어떤 실험을 하나 할 거예요. 자, 실험은 어떤 실험을 하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일단 대기압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난 대기압을 측정하고 싶다. 대기압을 측정하는데 갑자기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머리의 흐름은 높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대기압 측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기압 측정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기체 측정할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그러면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실제 기체를 포집해서 지구가 누르는 힘, 지구가 나에게 주는 압력을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수조에다가 우리가 수은을 이렇게 넣습니다. 수은을 넣습니다. 자, 수은을 넣는데, 왜 수은을 넣는지 보자면, 자, 우리가 실제 기체 또는 대기압 지구가 나에게 주는 압력을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수은 기둥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시험관, 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수은을 넣습니다. 자, 수은을 넣고, 자, 수은을 넣으면 이렇게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입구를 막고 얘를 뒤집어서 넣습니다. 맞죠? 뒤집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뒤집어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기둥이 저기 있는 시험관이 이렇게 뒤집어서 들어가겠죠? 맞죠?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걸 뒤집으면 바로 뒤집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자, 마음이 삐뚤어져서. 처음에는 아직도 삐뚤어진 상태네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수은 기둥이 여기 이걸 바로 뒤집은 상태라면, 자, 내가 이걸 막았습니다. 살짝. 이렇게 현재 꽉 차 있는 거 아니고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도 수은이고, 여기도 수은이 있으니까 얘들이 내려갈 거잖아. 맞죠? 당장에 뒤집었을 때는 이게 내려가겠죠? 그럼 다 내려가냐? 다 내려갈 거라 생각했는데 다 안 내려갔다고. 다 안 내려가고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이쯤에서 멈췄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다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뜻은 과연 어떤 뜻일까?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기체의 압력을 측정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해. 그럼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얘들을 올리는 힘이 있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잖아. 맞죠? 다시 말해서 얘들을 내려오는 힘과 얘들을 올리는 힘이 평형을 이룰 때 그때 멈추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이거? 자, 이건 여러분들 극한을 배운 개념을 보면 좀 좋은데,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것은 대기압이야. 대기압이야. 대기압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근데 대기압과 똑같은 게 있죠. 뭔데? 이거를 이만큼 누르는 힘과 이거를 이만큼 들어 올리는 힘, 이걸 못 내려오게 하는 힘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 누르는 힘을 알면, 다시 말해서 올리는 힘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올리는 힘이 대기압이잖아. 기체가 이만큼 누르고 있어. 이건 기체가 누르고 있는 힘. 그리고 여기 있는 얘들은 이만큼 나오려는 힘은 뭐냐면, 이만큼의 높이, 수은 기둥이 이만큼 누르는 높이가 다시 말해서 기체가 들어 올리는 힘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기압을 측정을 직접 못하니 수은 기둥의 높이, 이 h가 다시 말해서 이 다 들어올리는 대기압과 똑같을 때 멈추는 이 높이를 가지고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수은 기둥의 높이가 몇이었냐면 76cm 또는 760ml였다는 뜻입니다. 자, 수은이니까 수은이라고 해서 hg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필 수은으로 했냐? 자, 수은은 우리가 보통 물을 쓰고 싶은데 물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76cm가 나오는데 물을 가지고 하면 너무나 높은, 한 몇 미터, 10m 이상의 높은 걸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기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은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은은 매우 위험하잖아. 맞죠? 어렸을 때가 아니죠. 옛날에 있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됐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수은기둥의 높이를 측정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대기압을 측정하고 싶은데 이만큼의 높이가 누르는 힘만큼 안 내려간다면 그만큼의 힘만큼 뭔가 올리는 힘이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760, 76cm의 수음 기둥을 지탱하는 압력을 얘기를 하고 여기 있듯이 1기압은 760mHg 그리고 760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자,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이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TORR 이라고 해서 760 토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1기압이 의미하는 바라는 거.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았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압력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기압계라고 아까 했을 때 대기압의 측정 장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기압계라고 있죠? 기압계 처음에 얘기했듯이 76cm의 수은 기둥의 높이로 잰다 했습니다. 한 번만 복습하자면 여기 안에 있는 수은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기압이 그만큼 누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기압이 그만큼 누르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기도 물론 기체지만 실제 어떠한 다른 기체의 압력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수은 기둥의 높이로 측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자, 막힌 관과 크게 열린 관이 있습니다. 자, 막힌 관과 열린 관인데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체가 여기 있는데 자, 수은 기둥을 수은을 넣었어요. 자, 수은을 처음에 이런 겁니다. 자, 살짝 작게만 그려보면 여기 기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은 기둥의 높이가 처음에 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높이를 처음에 똑같이 맞췄습니다.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자, 여기 기체를 투입한다고요. 자, 기체를 투입하게 되면 이 기체 분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 기체 안에 있는 분자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여기 나와서 그래가지고 뭐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다 보면 이걸 누르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누르는 힘, 이거를 누르는 힘. 자, 무슨 색깔 날까요? 녹색. 자, 요거를 누르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지금 막힌 관입니다. 자, 막힌 관에서는 대기압이 작동되지 않아요. 맞죠? 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누르는 힘이 있는데 여기 기체가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현재 누르는 게 맞죠? 높이가 똑같은 데서 출발했으니까 기체들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뭐가 있네. 이거를 운동하다 보면 이걸 누르겠죠. 그렇게 되다가 누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H만큼의 높이 차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기체의 압력을 구하고 싶은데 자, 기체 압력을 누를 때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높이 차이를 보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의 압력을 구해야 되는데 얘의 압력을 아까 못 구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수은 기둥이 이만큼이 현재 누르고 있는 누른 이만큼의 압력이 결과적으로 이 기체의 압력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 밑에 보시면 자, 기체의 압력이라는 것은 곧 이 수은 기둥의 높이다. 이건 막힌 관에서의 얘기입니다. 막힌 관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열린 관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열린 관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건 문제를 낸다면 얘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겠죠. 별표 3개 치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보면 이번에 열려 있어. 다시 말해서 열려 있다는 건 대기압이 작동하고 있다. 대기압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대기압이 관여한다라고 했을 때
기체 압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처음에 높이를 똑같이 맞췄다고요? 높이를 맞췄는데 이런 식으로 됐다라면 역시나 이 기체 압력과 어디 있는 이 h만큼의 높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평형을 이룰 때 멈출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있던 것과 똑같은데, 자, 기체의 압력은 이 h만큼의 압력 여기까지 똑같은데, 자, 여기는 뭐가 도와주고 있냐면 실제 대기압이 도와줘서 똑같은 여기서 누르는 힘이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대기압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대기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이 현재 높이와 대기압을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자, 해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자, 꼭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거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좀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빨간색으로. 자, 높이는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더 눌렸더라면 여기는 누르는 게 여기보다 더 크다라는 거니, 현재 이만큼의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 기체 압력이라고 본다라는 뜻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체 압력에서 자, 열림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압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만큼 높이에서 대기압을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과 예를 들어 반대되는 자, 반대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여기 기체를 넣고요. 자, 기체를 넣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높이 차이가 이 과정의 반대 과정 여기가 더 높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 더 높다라면 이만큼이 높이 차이를 보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기체의 압력과 이 H만큼의 누르는 압력이 여기서 누르는 대기압과 똑같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H만큼의 높이는 대기압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기체 압력이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에서 H를 뺀 것과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차원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고공에서 비행하는 제트 비행기의 외부 압력은 표준 대기압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진다.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객실 내 공기 압력은 정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압계의 눈금이 688mHg를 가리키고 있다면 객실 내의 압력은 몇인가? 라고 하면 688mHg에서 자, 1기압에 되는 거. 우리 지금 압력을 구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압력만 남기고 나머지 없애주면 되니까 얘를 없애주려면 자, 기압을 남겨야겠죠. 1기압이 688mHg다. 결과적으로 얘들은 결과적으로 1이잖아요. 맞죠? 얘들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왜 1이냐? 1기압이 688mHg니까 애들을 나눠서 했을 때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곱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차원 분석에서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도 환산하는 거 이 자료 주어지면 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체 법칙에서 자, 기체 법칙, 기체에 대한 법칙은 우리가 다른 법칙과 다르게 왜 이제 기체와 관련된 법칙들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 기체가 반응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시키기가 편합니다. 물론 액체도 편하지만 고체와 액체, 고체끼리 반응시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맞죠? 고체와 액체, 고체와 기체, 액체와 기체 이런 식으로 반응을 시키는데, 기체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물리적인 인자들. 자, 어떤 거 있냐면 자, 온도와 압력과
그리고 입자수, 뭐 양을 얘기하는 거죠. 질량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입자수, 자, PV, 자, 부피. 자, 항상 요 네 가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온도는 절대 온도 써서 T, 압력은 P, 입자수는 N, 몰수, 부피는 V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기체 법칙에서는 요 네 가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 줘야 되고요. 이 중에서 네 개가 인자가 다 변하는 경우를 최종적으로 증명을 할 건데, 자, 여기서는 몇 가지는 좀 통제를 시켜놓고 일반적으로 관계를 관심 가지는 두 가지만 뽑아서 그쪽에 관해서만 보는 것이 기체 법칙에서 대표적인 뭐 보일 법칙 또는 샤를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 자, 일정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에 가해진 압력의 기체는 부피의 반비례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 때 했잖아요. 이런 거 J자가 J처럼 생겨서 J자 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높이를 똑같이 맞췄어. 자, 기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은을 더 넣었습니다. 자, 수은을 더 넣었다. 자, 수은을 더 넣었다라면 자, 수온을 더 넣었다라면 압력이 지금 2배로 증가했잖아요. 맞죠? 압력이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부피는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맞죠? 여기 2배가 됐으면 여기는 2분의 1로 됐고요. 여기가 2배가 됐으면 여기는 2분의 1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자, TPNV에서 네 가지 중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지금 관심 가지는 건 뭐였죠? 압력과 부피의 관계잖아. 자, 그러면 뭐와 뭐가 일정해야 된다? 자, 입자수와 온도는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체를 더 넣은 게 아니라고요. 맞죠? 자, 그래서 NT, 그러니까 입자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래. 자, 그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례 상수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여기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붙였다. 자, 비례상수 그리고 V분의 1 V분의 1에 비례한다 또는 V에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V는 K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뒀을 때 밑에 관계를 보는 거는 PV는 뭐 일정하다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항상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자, 부피 X축이 V, Y축이 P입니다. 자, 항상 X축, Y축을 잘 보란 얘기 선생님들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신경 잘 안 쓰죠? 자, 관계를 보면 결과적으로 PV가 일정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여기가 P고 여기가 V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직사각형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직사각형이 일정하다. 자, 여기는 V분의 1이니까 비례하겠죠? 자, 비례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압력과 부피의 반비례 관계 PV는 K. 자, K1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왜냐면 비례상수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PV는 K1. 자, 하고 밑에 보일러 법칙을 우리 아까 전에 했을 때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 아까 전에 했듯이 다시 정리하자면 T고연은 N이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일의 법칙이고 PV는 P1, V1은 P2, V2라고 했던 거. 자, 여기 있던 거 무슨 뜻이냐면 자, 압력과 부피가 있는데 압력이 1기압이고 예를 들어 뭐 50리터다. 50ml로 할게요. 근데 압력을 2배로 했어요. 압력을 2배로 변화시켰더니 2기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 몇이 될까라는 거죠. 자, 얘는 25ml 되겠죠. 그래서 처음 부피와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의 곱과 똑같다를 쓰는 겁니다. 자, P1, V1은 P2, V2.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꼭 알아두시고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자, 넘길게요. 자, 우리 샤를 법칙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절대 온도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죠. 자, 샤를 법칙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자, 그럼 샤를 법칙이 뭐였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 이렇게 절대 온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시간 V는 KT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전에 PV는 K1이라고 해서 여기는 K2라고 썼습니다. 다른 그냥 비례 상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했고요. 자, 그러면 얘들을 V는 KT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K의 비례 상수로만 나타내면 T를 밑으로 옮기게 되면 T분의 V가 K2가 되겠죠. 온도는 섭씨 온도 아니고 절대 온도라는 거, 켈빈 온도 꼭 여러분들 헷갈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P, 예를 들어 V, N, T라고 있을 때, 자, 일정한 거, V는 KT, 자,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궁금해 했기 때문에, 온도와, 부피 관계 궁금하면, 얘들 압력과 지금 입자수는 일정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되냐면,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 시료의 부피는 가열하면 뭐 팽창하고 냉각되면 수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말 보시면 되겠죠.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고 입자수 일정하다.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서 여기서의 변화를 보면 지금 섭씨 온도 우리 얘기했을 때 일정한 온도 이상 내려갔을 때는 이미 액화가 돼버린다 했었어요. 맞죠? 이 점에서 액화가 돼버린다. 액화가 돼버렸을 때 이 점이 우리가 외사법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론상 직선을 그었을 때의 지점을 보니 이때가 마이너스 273.15 또는 273도 마이너스 273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뭐였죠?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지금 x가 0인 지점을 봤을 때 0인 지점을 봤을 때 자, 이 0인 지점을 봤을 때 이때가 예를 들어 V0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V0인데 273도를 더했더니 그때 부피가 2V0라고 됐기 때문에 우리는 V는 V0 그리고 기울기가 뭐였죠? 273분의 V0였죠. 자, 그리고 X축 T 더하기 V0 이렇게 나타내서 얘들을 묶어서 나타내서 하게 되면 우리가 273분의 V0에 T 더하기 273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자, 여기 있는 거는 절대 온도가 되겠고요.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가 되겠고 얘는 비례상수 K가 돼서 V는 KT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했었죠? 자, 절대 온도 얘기를 했고요. 켈빈 온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자, V는 K2T라고 해서 T분의 V는 K2라고 했었죠. 그래서 T1분의 V1은 역시나 T2분의 V2고 역시나 K2 비례상수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피 처음 부피와 처음 앞 온도가 나중 부피와 나중 온도의 관계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부피가 뭐 100ml고 온도가 예를 들어 뭐 10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온도를 20K로 높였습니다. 맞죠? 자, 자, 높였으면 부피도 200ml가 된다. 물론 부피가 변화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기체는. 자, 그래서 T분의 V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샤를의 법칙을 다른 형태로 배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했냐면 보일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봤습니다. 맞죠? 샤를의 법칙을 보고까지 왔고
이제 얘기하는 거 샤를의 법칙을 다른 형태로 변형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P, T, V, N이라고 있을 때, 자, 기체의 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기체의 양과 N이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하면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피가 일정할 때 여기 안에 봐봐. 자, 기체 입자수가 있는데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얘들이 엄청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된다? 압력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해서 비례상수 K3를 붙였습니다. 또는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얘들도 위에 것처럼 T1분의 P1은 T2분의 P2라 해서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 네 가지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라면 생각을 한다라면 어,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잠시 두고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